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진상조사 TF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전경련, 국정원, 어버이연합으로 이어지는 사각 커넥션의 배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또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오늘 드러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진상조사 TF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저희가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 주로 이런 사건을 주로 큰 사건을 핸들링 하시는 재선 의원이 되셨네요. 네, 이선 의원. 이번에 이선. 네. 제가 상대했던 분이 성함이 재선 씨라. 그래서 이선으로. 저는 이선으로 불렀어요. 자꾸 이선 후퇴가 생겨요. 왜 이선이란 말을 그렇구나.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초선과 달리 또 이선 의원으로서 또 다른 면모를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선이 되셨으니까. 자주 나오세요. 정책 설명을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이런 프로그램을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매일 합니다. 네, 저희가 오마이뉴스,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생중계까지 해서요. 4개, 5개 채널로 동시 생방송.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페리스코프까지 저희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요. 지난해 저희가 1억 다운로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하루에 한 150만 뷰 이상 의 성과를 앞서 저희가 오늘 오전 8시에 출근 시간대 또 듣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시간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나오셨거든요. 그때 순간 접속자가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핫한 방송이니까. 네. 핫한 방송에 핫한 기자님 장윤선. 자주 나오세요. 네. 이따금씩 나오지 마시고. 무서워요. 네, 아닙니다. 네, 편안하게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도록 마음은 하겠습니다. 편하는데요. 네,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너무 털지 마세요. 바로 털겠습니다. 아침 회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지금 그 3차 회의에서 오늘 오전 백혜련 당선자가 조사한 내용인가요? 저희 판넬을 좀 띄워놓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제 JTBC에 출연하셔서 해주셨던 내용도 심각한데 우선 이제 제일 뜨거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넬을 좀 띄워주시죠. 저희가 바로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판넬 띄우고 바로 들어갑니다. 저 보도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핵심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지원 고리가 있는 건데요. 오늘 나온 내용은 청와대 우병우 수석이죠. 민정수석실의 우병우 수석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장모님의 회사입니까? SDNJC 홀딩스라는 회사. 그리고 여기에 재경향후회가 어버이연합이나 탈북 난민 인권연합에 돈을 댄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백혜련 이제 당선자가 정리해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이제 그동안은 청와대 이제 어버이연합 관련해서는 청와대 이제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모 행정관 또 그 이전에 뭐 최모 행정관 이런 얘기들만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드디어 민정수석실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현재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은 우병우 전 검사 출신의 우병우 씨인데 뭐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보여지죠. 언론도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분이 지금 기흥 CC, 기흥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는 그 이제 오너 회사, 그 회사가 삼남개발이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지주회사 격인 SDNJ 홀딩스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일종의 가족 기업 형태 아니냐 그런 얘기고 여기는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 씨의 장인 장모 와 그 이제 가족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재향경우회가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 가족 기업과 재향경우회가 대주주 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향경우회가
문제되는 어버이 연합에 네.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한 2,5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했고, 네. 그 다음에 어버이 연합 아닌 탈북 어버이 연합, 탈북 난민 인권 연합에 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 1,700여만 원의 돈이 지급됐는데, 네. 요 최초에 지급되는 그 시점과 네. 우병우 현재 민정수석이지만 당시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들어갈 때 하고 시기상에, 물론 최초 지급 시점은 한 달 빠르긴 합니다만 네. 시기상에 좀 일치한 점이 있어서 이 재한경우회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에도 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네. 일종의 이제 의혹입니다. 뭐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SDNJC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재향경우회가 삼남개발이라는 기흥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는 삼남개발이라는 회사의 50%씩 절반씩 그러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14년, 15년 해마다 배당금 지원이 상당하네요. 23억, 21억. 그러니까 꽤 많은 비용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도 2014년부터 어버이 연합에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무슨 명목으로 이런 지원이 가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좀 들으셨습니까? 아직은 반응이 나와 있진 않고요. 네. 아마 이제 이게 그래도 관심을 끌만한 측면이 이 그 기흥 CC를 이제 둘러싼 이 지금 지분 관계가 이제 거의 50대 50인데 아마 운영은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인 장모 되시는 분들이 아마 운영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그 재향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재향경우회가 이런 어버이 연합에 돈을 지급한 지금 우리가 이제 전경련이 5억 2천여만 원 이상의 자금을 어버이 연합에게 지급한 그 어떤 배우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듯이 재향경우에도 요때 처음 지급됐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가족 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그 기업의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향경우회다.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뭐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칠 수도 있지만 그 어쨌든 가족 기업 우병우 수석의 가족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버이 연합에 왜 그 시점에 돈을 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에 자금 지원을 하게 한 시점은 2012년도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간 시점은 2013년, 14년인데 이 재향경우회가 어버이 연합에 이 자금 지원이 뭐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2014년부터거든요. 요 시점은 어쨌든 그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그 시점하고는 상당히 어떤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의 얘기를 좀 들으려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위가 지금 뭐 운영위원회를 열어도 옛날에 그 참여정부 때 순진하셨던 민정수석인 우리 문재인 민정수석이나 운영위원회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 새누리당한테 뭐 왕창 두들겨 맞았지만 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들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석 자체를 안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국회법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법에 민정수석은 안 나와도 된다는 면책 조항은 없고요. 그냥 버티고 이제 그 뭐 속되게 표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버티는 거죠. 아니 근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범칙금을 뭐 한 세게 한 4억 정도 내게 한다든가. 뭐 그 방법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5억으로 할까요?
아니 5억 2천만 원으로 해야 되겠네. 전경련 지원 자금 정도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뭐 버티고 안 나오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밝혀줘야 할 공적 의무가 있는 분인데 안 나오고 버티고 뭉개면 없던 일이 되는 이런 정치 문화가 좀 20대 국회에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네. 그 국회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지만 국회 나와서도 청문회 할 때 그 두 분의 아주 극명한 그 정말 대비되는 그래서 한 분의 인생이 좀 이렇게 구겨지고 한 분의 인생이 확 핀 것인지 아닌지 나중에 역사가 판가름 나겠지만 그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완구 국무총리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두 분 다 뭐 이제 청문회도 관여했지만 이완구 국무총리는 자판기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은 자기 덫에 걸린 그런 형편이었고 우리 저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사청문회에서 그냥 자꾸 닫아가지고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껐더니 통과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독일 병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총리 별명이. 독일. 하여튼 총리니까 독일 장군 좀 해주시죠. 장군으로 할까요? 그럼 병정이라고 그러. 여하튼 재향 경우회를 통해서 지원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2014 재향 경우회는 경찰 조직이죠. 맞습니다. 그 은퇴한 경찰들의 퇴직한 경찰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 퇴직한 경찰 조직이 왜 느닷없이 2014년부터 이런 지원을 했는지 이게 좀 이렇게 계속 회차를 거듭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혀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대목일까요? 아니요, 저희 TF가 이제 3차 회의를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언론의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못 받는 게 아니고 뭐 오마이뉴스와 같은 데는 뭐 당연히 집중해서 조명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요 스튜디오 나오기 전에도 잠시 머무르는 공간에서 뭐 신문들 Z일보 또 다른 Z일보 또 D일보 뭐 이렇게 봤는데 어버이연합에 어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중파의 뭐 K 방송 또 M 방송 또 뭐 S 방송 뭐 J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안 달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이 화끈하게는 못 밝히고 있지만 접근하고 있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얼개 이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적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추론이 가능한 정도의 얼개는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회차를 거듭하면 이 얼개가 계속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어제 나온 뉴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JTBC에 단독 보도된 내용인데 이 시대정신이라는 단체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단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7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이후에 급격하게 뉴라이트 시민운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보수 진영을 전체가 그 분석하는 기사를 수차례 기획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시대정신에 7년 동안 무려 21억 원. 이건 단위가 엄청 큽니다. 그렇죠. 후원금이 모였는데요.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낸 것인지 확인이 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이상한 거잖아요. 일단 2004년에 소위 이제 신지호 국회의원이라고 계셨잖아요. 그럼요. 18대 때 신지호 씨를 대표로 하고 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초대 그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던 최홍재 씨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자유주의 연대가 출범합니다. 2004년도에.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지금 이 시대정신의 전신 이름이 같은 단체죠. 소위 그 뉴라이트 연대가 뉴라이트 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이 뉴라이트 재단이지만 법인 형태는 그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재단법인은 보통 어떤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많은 돈을 만들어서 재단 고유의 목적,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단법인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지 돈을 모아놓지는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뉴라이트 재단이라 해놓고 사실상은 사단법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7년 동안 22억 원 이상 총 그중에 2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전부 다 회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수입을 다 충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시민단체 하면 뭐 참여연대, 민변, 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많지 않습니까? 이런 뭐 저도 거기 회원이어서 뭐 매해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데요. 후원금 내면 후원자들을 자랑스럽게 실명을 얼마 냈다고 밝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 것도 다 밝히는데 그럼요. 여기는 지금 그 무려 21억 원이나 되는 돈의 후원자를 밝힐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소위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분들인데 그 본산이 이 이제 시대정신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정신 출신들이 지금 문제되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최초 행정관이 최홍재 아까 그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그 허연준 행정관이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사 사무국장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전경련에도 이 뉴라이트 재단 즉 시대정신 출신의 전경련에는 산하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한국 경제연구원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연구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기업원으로 옛날에 많이 알렸던 지금 이름 바꿔서 자유경제원입니다. 자유경제원은 무려 자산이 126억이 넘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대표적인 인물들, 이 양쪽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원장을 하셨거나 사무총장을 하셨거나 연구위원을 하셨거나 또는 뭐 팀장, 센터장 하신 분들이 이 뉴라이트 계열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신지호 전 의원, 또 이번에 새누리당 당선되신 김종석 당선자님, 또 전희경 당선자님, 또 MB 때 시민사회 비서관 했던 현진권 비서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정신에 21억의 후원이 있었고 그 내역을 못 밝힌다? 밝혀라. 그리고 이 시대정신 혹은 시대정신 자매기관, 자매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 역시 뉴라이트 계열입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이곳 여기 출신의 이 네 분들이 아까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경제원의 원장, 뭐 무슨 사무총장, 연구위원, 뭐 센터장, 뭐 사무 이런 걸 하고 하셨기 때문에 전경련의 자금 지원,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이 그냥 이게 우연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우라는 표현을 안 했고 어제 방송에서 배경.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배우가 맞는 거 제가 아닙니까?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조금 용어 선택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이 배우라 하면 이제 사주했거나 뭐 이렇게 지시했거나 교사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데 저는 아무튼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추론 그런 개연성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시대정신의 21억 원의 자금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원금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라. 밝히고 이번에 전경련 그 여러분들이 이 네 분이 전경련에 소속된 그 산하기관의 주요 인물들이시니까 이 어버이연합에 지원된 5억 2천여만 원의 돈이 실체가 뭔지를 밝혀달라. 그래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면 해명을 해달라. 지금 그 전경련이 지금 유착이라고 저희들은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부터 줄곧 이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자유주의 연대 뭐 이런 활동이 결국에는 전경련 혹은 어디로부턴가 돈을 후원금을 받아서 싱크탱크를 만들고 여기서 활동 무슨 연구 논문 같은 것도 내고 뭐 이러면서 이른바 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뭐 정권 안보에도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분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그 국회에서 당선되면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떨어지면 다시 예컨대 그런 우익 싱크탱크로 가서 또 활동하고 이렇게 되는 자금 아니었냐라는 의혹도 가능한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시대 정신의 논평, 사실 시대 정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무슨 활동을 했고 한 것이 그렇게 많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네.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행자부가 시대 정신에 공적인 그 정부 보조금을 네, 네. 지급을 했고, 이명박 정부 2012년도에는 1년 동안 끊겼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홍재라는 시대정신의 이사가 네.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또 그 후임 뭐 행정관은 시대정신의 사무국장 출신인 허연준 네, 네. 행정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서 시대정신에 대한 정부 정부 보조금 지급이 다시 개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 행자부의 평가에도 네. 좀 투명하지 않은 면이 있다.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대정신, 과거 뉴라이트 재단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탐구를 했는데도 많이 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논평 성명서를 보면 뭐 주로 이런 겁니다. 뭐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환영한다. 세월호 특조위의 일탈을 비판한다. 테러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다. 그다음에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해서 폭력 시위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또 노동시장 개혁을 발목 잡는 현대차 귀족노조와 민노총의 역주행을 뭐 규탄하고, 또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최저임금 인상안을 철회하라. 정부의 임금 피크제 도입 정책을 지지한다. 네. 또 정청래 최고위원 망언 취소하라. 사과하라. 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박창신 신부의 망언을 규탄한다. 기초연금 수정을 환영한다. 뭐 이런 주로 친기업, 친정부적인 논평들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 문제되는 그 허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허 행정관이 그 아까 제가 지금 현재는 자유경제원인데요. 네, 전경련 산하. 네. 근데 그 이전 이름은 자유기업원입니다. 네. 거기서 발간하는 잡지에 참여연대나 뭐 민변,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네. 이런 단체들이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한 논리, 증거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등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기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정신, 정경련 산하의 그 자유경제원, 또 뭐 한국경제연구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름 잡히는 뭐 맥락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여러 군데 논평, 성명 그리고 기고, 언론사 주로 이제 보수 언론이죠. 제가 그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데가 문화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데인데요. 이런 데 일종의 우파의 논리를 제공하면서 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동하는 이런 일종의 이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그 담당 마크맨들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요. 네. 시대정신이 무려 8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3억 원이나 받았다는 건데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도 아니죠. 그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다 받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당연히 이제 신청을 하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죠. 자격 조건에 대한 심사를 네, 거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행자부가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일종의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됐는데 네. 과연 그 솔직한 얘기로 예전 운동권 출신들이 일종의 전향하면서 네. 된 거 아닙니까? 다 주사파들이잖아요. 신지호, 최홍재 이런 분들 학생운동 주사파들. 네, 저는 주사 맞는 거 싫어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주사파 했더니 안진걸 처장이 본인은 주칠파라고 일주일에 7번 술 먹는 주칠파. 그리고 또 건강히 버텨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최무 행정관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허 행정관은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금, 공적 자금이 네.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네. 스스로 행자부의 평가에 의해서도 조금 투명하지 않은 측면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2년도에 1년 동안 완전히 자금 지원이 끊겼어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2012년도. 그런데 2013년도에 다시 개시가 됐고 그 금액도 2억 원 가까운 돈으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급이 되어 왔죠. 그래서 그 배경이 결국은 이 뉴라이트 재단, 이 시대정신의 핵심 인사인 두 사람, 최모 행정관, 허모 행정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시대정신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국세청에 신고한 정상적인 기부금이다. 문제될 게 없다. 후원금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요.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한 정상적인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기부금품 모집 규제 뭐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뭐 정당한 기부금인지 아닌지 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그래서 그 측면은 무슨 측면이냐면 세금 탈루가 있냐 없냐. 아, 세금 탈루. 예, 이런 측면이지 지금 우리는 세금 쫀쫀하게 세금 문제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금이 탈루가 됐으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전경련이 우리나라는 물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 109조 2항에서 분명하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수정을 첨예하고 있죠. 그렇죠? 건강한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 민주화. 그것이 헌법 제 109조 2항이거든요. 경제 민주화의 정신은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전경련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 집단이거든요. 30개 기업들이거든요. 이 30개 기업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특정한 정파에 줄 서 가지고 정치적 편향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헌법 정신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경련도 스스로 그런 어떤 윤리 실천 규범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고 자신들이 지원하는 돈이 정치적으로 남용돼서 활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어버이 연합이 그냥 단순한 보수 운동 단체가 아니고 제가 성격상은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랑 경선할 때 보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어버이 연합은 비판을 세게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후보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연합은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황우려, 화형식도 준비합니다. 김무성 대표 가서 엄청나게 집회를 통해서 비판합니다. 뭐 문재인 대표, 뭐 민주당 무슨 뭐 정의위원 전국 사제단 이거는 뭐 늘 노다지 화형식 노다지는 아니지만 화형식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어버이 연합의 성격이 단순한 뭐 보수운동 단체가 아닌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위하는 그러한 단체적 성격이 있었다. 아니라고 뭐 강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에 이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원이 늘어났고, 그죠? 대폭 늘어났고 지속되어 왔고 금액도 크고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 전경련이 관여돼 있고. 이렇다면 이것은 법 위반은 물론이지만 뭐 여러 가지 법, 뭐 배임죄 또 무슨 뭐 세금의 문제, 제가 보기엔 직권남용 소지도 있고요. 법 위반도 물론이지만 이거는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든지 국민경제의 어떤 균등한 발전이라는 헌법 정신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경련이 못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자들이 어버이연합 사무실에 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사진이 이제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 이 MB는 없습니까? MB는 없대요. 거기서 밀렸네요. 그래서 두 분 사진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늘 그런 이렇게 찬양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이런 거를 해온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버이 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 단체? 적 성격.
보이단체적 성격. 해줘야지 역시 판사시라서. 법률적으로 이게 예, 재밌잖아요. 보이적 성격이 예, 있는 보이단체적 성격. 보이단체적 성격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특정 정파에 줄을 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특정 정파에 줄을 댄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를 지원한 전경련이 못 밝히고 있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위법 요소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진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검찰 수사는 어느 단계라고 얘기할 게 없고요. 그냥 배당만 배당이란 말 아시잖아요. 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만 하 있고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가는지 마는지 뭐 이거조차도 알 수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추선희 사무총장의 행방인데요. 그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열흘이 넘은 것 같거든요. 열흘이 넘은 시간 지금 행방이 묘연한 잠적 상태인데. 이 전경련으로부터 무려 5억이 넘는 돈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가 그렇습니다.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 차명 계좌가 동원되는데 이 사건 이것도 밝혀야 되고 또 일단 그러려면 추선희 사무총장을 소환해서 조사라도 하거나 뭐 신병 확보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지금 이제 그 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의 돈이 5억 원이 넘는 돈이 꽂히고. 또 어버이연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향 경우에 돈이 뭐 한 3천만 원 가까량이 꽂히고 이 문제는 계좌로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 아주 초보 경찰관 정도의 수준이라도 이 수사는 뭐 쉬운 수사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왜 이 돈이 지급이 됐고 전경련의 어느 단위에서 어느 회계 처리 를 하는 그러한 단위에서 어떤 돈으로 가지고 이것이 꽂혔는지 이건 어려운 수사입니다. 중요한 수사죠. 전경련은 아시다시피 뭐 삼성, 현대자동차, SK 같은 우리나라 구글지의 대재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돼 있고 삼성이 제일 많은 그 회비를 내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럼 이 대기업들이 과연 자기들이 낸 돈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수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지금 이 문제가 의혹이 터진 가장 시발점이 추선희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가까운 인사 중에 뭐 김미화 탈북자 출신의 김미화 씨라는 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야지 입맞추기와 같은 증거인멸 소지가 없는데 이미 뭐 잠적 상태가 한 열흘이 넘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증거인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항의 방문을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TF 차원에서. 제가 19대 내내 제일 항의 방문 많이 한 사람인데 그 항의 방문한다고 뭐 눈 하나 껌떡할 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20대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뭐 우리 TF 이제 간사로서 늘 기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움직이지 않겠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정조사도 해야 될 문제고 올 연말에 국감, 국감에 아주 뭐 까지 적어도 이것은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전경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겁게 가겠습니다. 사각 커넥션이에요. 청와대, 전경련, 국정원, 어버이연합.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을 그 현대판 용팔이 사건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치 깡패들 동원해서 했던 폭력 말씀하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세월호 참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집회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그 이유 없이 그냥 그 막 사람을 때리고 해서 막 코피나고 막 전치 맥주에 상해를 입히고 이런 사건. 그리고 뭐 그 노인이 쳤는데 뭐 어떠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정교과서 TF 그 해화동에 발견됐을 때도 일단 도착하시면 막걸리를 딱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육두 문자 쏟아내면서 막 진격 앞으로. 종로가 요즘에 조용하다는 거 아닙니까?
종로에 평화가 왔다. 종로에 평화가 왔다. 예. 지금 이런 정도인데 그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국정원입니다. 예. 이 국정원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어버이 연합이 등장하는 또 어버이 연합과 자유청년 연합이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어버이 연합, 자유청년 연합이 등장하는 문건이 하나 2013년도에 이제 나타났죠. 네. 우리 진선미 의원께서 이제 제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 문건이 이제 소위 반값 등록금 제한 문건, 또 박원순 제한 문건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문건들인데 우리 저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국정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건 뭐 진선미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되는 인물이 국정원 인물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갔다가 이 문건이 이제 밝혀지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국정원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뒤에 국장으로 승진을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문건대로 어버이연합이 움직인 그런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실제로 이 문건대로 그렇다면은 어버이연합은 아까 뭐 용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그 어버이연합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는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어버이연합이 일종의 팔다리 역할을 한 거고 그 팔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어버이연합 집회를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50명도 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예를 들어서 진짜 시민단체들이 한 3만 명, 5만 명 모여서 그 시청 그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뭐 5만 명 대 뭐 500명 이런데 그날 일부 방송과 일부 뭐 언론에는 똑같이 균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균형 잡힌 언론 보도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는 그냥 우파의 얘기, 저건 좌파의 얘기, 막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양비론적으로. 저거는 일부 정말 극렬한 이쪽 시민단체의 얘기일 뿐이고 이쪽 시민단체는 또 다른 얘기. 이래서 마치 국론이 어떤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상기하고 싶지도 않은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광우병 그 사태, 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저 국정교과서 파동 문제, 거기서 더 나가서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 졸속 합의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마다 마치 국론이 양비론으로 쫙 갈린 것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는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아무튼 이 사안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의 초점이 뭐였죠? 좀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핵심인 건데요. 여론 조작, 여론 조작을 대대적으로 한 건 사실 보수 언론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맞불 집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극단을 보여주고 이제 이쪽 저쪽 주장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맞습니다. 언론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싫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상징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여론의 방향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또 기업의 입장에 맞게 여론을 조작하고 핸들링했던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맞습니다. 큰 문제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버이 연합만의 문제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아류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자유청년 연합도 있지만 엄마 부대라는 명칭을 가진 또 여성 단체가 그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 쓰시고 막 다니시는 분들. 여기도 지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유사단체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 고유말 어버이 이렇게 고유 참 아름다운 그 명칭을 따다 써가지고 더군다나 엄마 부대, 엄마 참 그래서 난감한데요. 저희들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어버이 연합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청년 연합이 이명박 정부
그때에 대해서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아무튼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건마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앞다퉈서 합니다. 자유청년연합이 고발을 하게 되면 오늘 너무 많은 얘기들 다 하고 아니요. 이런 보따리 다 풀어버리면 아니 빨리 하세요. 고발 자유청년연합 별 내용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아무튼 고발을 다 하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줍니다. 검찰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전국 공무원 노조가 대선에 개입했다. 문재인 대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했다. 그 고발을 하고 그 고발에 대한 수사가 뭐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압수수색도 굉장히 뭐 빨리 해주고. 자유청년연합이 무슨 일을 한 거냐? 또 하나는 블루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블루유니온. 블루유니온? 아주 이름이 또 그럴싸하죠. 블루유니온. 또 블루를 쓰셨네.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색깔인데. 블루유니온이 또 발행하는 매체가 블루투데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이 단체도 뭐 참 심상치 않습니다. 미래한국이라는 매체도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없는데 좋은 이름은 다 가져다 쓰셨네요. 보니까 미래한국.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데이, 블루유니온 이런 단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과 커넥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정원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한 거냐. 앞서 이제 그래서 그 문건 역할, 문건 문제, 국정원. 국정원이 뭐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국정원 3차장 원세훈으로 시작되는 3차장실에 소위 심리전단이 지금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법원에서 이상야릇한 법리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댓글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여론 조작이 한 축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서 어버이연합이 현장에 동원됐고 그 어버이연합의 정말 그 단발마적인 그러한 그 주장과 그 난동을 마치 국민 여론의 절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수 언론들이 그것을 확대해서 언론에 보도를 해줬죠. 이것이 다른 언론 조작의 한 축이라면 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국정원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제가 반값 등록금 문건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국정원 출신의 행정관들이 파견이 됩니다. 꽤 많이 파견이 됩니다. 민정수석실도 있고 아마 정무수석실도 있을 겁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참여정부 때 제가 있을 때는 한 5, 6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꽤 되는데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전경련의 이 자금 지원에 전경련도 담당하는 그 국정원 직원이 있어요.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대개는 이제 뭐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각종 처에서 이런저런 어떤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건 하죠. 근데 이 점은 아직 뭐 지금 들여다봐야 될 그런 지점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국정원이 국내 정치 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정원이 해외정보원으로 기능을 분할을 해버리면 이런 역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여전히 국내 정치 파트 수사 권한 이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네 개의 연관관계 이 속에서 제일 중요한 컨트롤 타워는 누구였냐. 그러니까 누가 전경련까지 그 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까라는 것이 또 밝혀야 될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디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아까 추론, 추정, 추론하기로 배경 이렇게 아까 제 말씀 속에 이제 어느 정도 개연성을 말씀을 드린 건데 참여정부 제가 뭐 참여정부 초대 이제 좀 민정수석실에 뭐 우리 문재인 민정수석을 모시고
이제 뭐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법무비서관, 뭐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했는데요.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이제 극도의 이성적 자제를 해야지 이게 그래도 욕을 먹거든요. 근데 저희들 그때의 메커니즘보다 지금은 이제 이명박 정부 지나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 적어도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영향력, 간섭 이런 것이 훨씬 더 심대해졌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저희들이 전경련을 움직인다 이런 건 꿈에도 못 꾼 얘기고 다만 뭐 어떤 우리 쪽에 유리한 뭐 진보적인 학자나 시민단체들이 좀 우호적인 성명을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뭐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넌지시 그런 얘기 하면은 욕 먹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나중에 저 집권 한 2년 차 지나고부터는 솔직한 얘기로 그 소위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참여정부 욕을 더 했습니다. 참여정부 비판을 욕은 아니고 비판을 더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팠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과 이런 것을 쭉 대통령 아젠다로 쭉 밀고 오는 과정을 제가 쭉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탄생 자체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의한 그런 대목이 컸고요. 거기 뭐 군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뭐 그냥 수십만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날 것으로 얘기하면 100만 건이 넘는 그런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버이연합과 같은 이런 그 소위 보수 언론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여론 조작의 지형이 새로 나온 건데 이런 그리고 뭐 돈도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5억 2,400여만 원이 지금 전경련에서 지급이 된 거고 이것이 뭐 몇 년간에 걸친 얘기고 그렇다면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아무튼 뭐 추론이긴 합니다만 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들의 관심사 아니었을까? 관심사 아니었을까?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 원세훈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뭐 2인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이런 일을 했고 정권을 소위 탄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라는 국민적 의혹이 많은데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우리는 그런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른 쪽에 이런 여론 조작의 이런 흐름들 역시 그 정도의 버금가는 관심사 정권 핵심부의 관심사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론, 그런 개연성을 지금 갖고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청와대 역할이 역시 중요하고 청와대는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또 뭐 왕왕 기획 능력을 뭐 국정원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청와대 뭐 오늘 이제 우리 백희련 당선자가 민정수석실 얘기도 했는데 이제 국민소통비서관실 또 민정수석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진섬 의원이 얘기한 뭐 국정원 얘기도 했는데 이랬을 때에 이런 전체적인 그 조율과 기획과 지시랄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찾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곽이 좀 잡힙니다. 지금 오늘 그 약 1시간 정도 박범계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그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청취자들 또 시청자들께서 이제 좀 뭔가 감이 좀 잡힌다 이렇게 움직였었구나. 왜냐하면 이게 그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이제 통칭됐었던 과정에서 그동안 모든 이슈 때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이런 분들 나오셔서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막 이상한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왜 저럴까 저분들 왜 저러냐 이런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많았는데 그동안 이런 커넥션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거구나 그 일단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일당이긴 합니다만 혼자서 이 역할을 다 할 수 없는데 이 현안과 관련한
정치권 안에 어떤 공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야권 최소한 뭐 야3당 간에 뭔가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일단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은 사실상 이제 가설 내지는 추론의 네. 이제 그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하나하나 퍼즐을 면밀한 팩트를 가지고 네. 맞춰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단정해서 네. 지금 이런 의혹들을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의혹이고 네. 개연성. 네. 그러나 매우 그런 의혹들이 설득력 있게 네.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정말 제대로 네.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이전에 네. 관련 당사자들인 청와대, 일각, 그리고 전경련, 네. 그리고 시대정신 뭐 이런 단위들이 해명을 해라. 해명하지 않으면 이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네. 우리 법률 용어에 간주란 말이 있습니다. 간주. 일본 용어입니다. 일본 간주한다. 용어. 예, 왜 일본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꿔주세요 이제. 예. 네. 그 간주한다, 뭘로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본 말입니다. 네. 예, 다 법률 용어인데요. 다른 표현이 없네요. 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예. 법전 사전에 나오는 예, 법전에 예, 나오는 겁니다. 예. 계속 이렇게 침묵하고 잠적하고 해명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건 간주할 수밖에 없는 기정사실로 단정할 수밖에 없는 국민이 되기 때문에 네. 명명백백하게 이 자금 지원의 원인과 경위와 단위와 네. 이유와 이런 걸 다 밝혀라. 억울하면 밝혀라. 네. 라는 얘기를 아까 청와대, 전경련 예.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에게 촉구를 드리고요.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현재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버이연합 의혹의 게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아. 예, 정의당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보다는 옥시 게이트, 가습기 피해자. 예, 가습기 피해 사건에 조금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이제 이용주 당선자가 TF 팀장이신데 네.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서 한번 좀 그분은 부장검사 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조해서 진상규명 해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라는 네. 생각인데 다만 국민의당 지도부이신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나 또 박지원 원내대표님이나 일종의 이제 그 3당으로서의 그런 당의 이제 네. 어떤 그 위상을 네, 고민하는 네.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민주당이 막 치고 나가고 거기에 국민당이 그냥 뭐 아무 그거 없이 네네. 이제 이렇게 끌려갈까 혹시 높아심으로 그런 걱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로 진상규명에 개별적으로 진상규명에 노력한다. 네. 향후 필요하면 공조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특히 이제 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어디로 귀결될 것이냐, 누가 최종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야권 공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전경련 차명 계좌 이거는 저 실정법 위반인데요. 금융실명 예, 대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배당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데 이승철 왜 부회장 어려워지는 문제인 거 아니요? 네. 그게 이제 차명 계좌의 원 주인 누구냐, 그리고 그 쏜 사람이 누구냐, 네, 돈을. 그렇죠. 그것이 사실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명으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좀 죄명으로 약합니다. 네. 약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과도 가깝기 때문에 쉽게 수사에 착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기획 단계라고 자꾸 뭐 이게 실정법에 뭐가 위반되는지를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간헐적으로 서초동에서 들리는데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언제는 저 실정법에 위반돼 가지고 그 수사 대표적인 거 공소시효 지나 가지고 수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번 돌아가신 성완종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맞습니다. 형 되시는 그분 예. 예? 맞아요. 그거 예. 진짜 끝난 사건을 그리고 저 법 위반 아니라고 해서 수사한 거 많습니다. 조사한 거. 예. 검찰총장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리신 거죠. 뭐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 아니라고 그러더라. 네,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또 수사하냐? 왜 또 시끄럽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 검찰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검찰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누가 돈을 실제로 입금을 시켰냐, 누가 돈을 쏘았냐, 이게 이제 그 핵심 키가 될 텐데 당사자격으로 알려진 이승철 상금 부회장 미국 출장 갔다 왔습니까? 그 언론 보도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관련해서도 입장을 좀 뭐 면담이라든가 뭐 상금 부회장이니까요. 그분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경련 산하에 두 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경제원. 무려 자산 총액이 지금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것만 126억. 여기에 지금 직함을 맡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여기에는 직함이 일단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그 아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표자가 허창수 전경련 회장님, 그리고 이승철 지금 상금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대표시네요. 그런 것 같네요. 대표권 제한 규정, 이사 허창수, 이사 이승철, 이사 권태신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그 얘기는 거꾸로 이분들이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국경제연구원, 또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원 전신, 여기에서 소위 뭔 일을 한 거냐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뭔가 좀 짚히는 거는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안막에 쌓여가지고 그거만 딱 드러내면은 사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막을 드러내지 못해서 사실에 접근을 못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것 같고, 또 이제 정당에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거를 밝혀낼 수 없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이 협조하겠습니까? 쉽진 않겠죠. 쉽진 않은데 결국은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공조가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님도 대통령의 뜻이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도 있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정말 중요한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랬을 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는 거. 그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시비비가 다 있다고 봅니다. 소통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다 소통을 못했다고 대부분이 그러시죠. 그건 시시비비가 아니고 업적이 있느니 없느니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외교, 국방 이런. 그런데 어찌됐든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 시비에 시달려 왔죠. 임기 내내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말 그대로 정통성 시비가 없는 민주적 정당성이 제대로 보장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댓글 조작, 댓글 사건과 같은 여론 조작, 또 어버이연합의 일단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여론 조작의 그런 흐름이 어떤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풀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정말로 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다면은 관계하고 있다면 이거는 헌법상의 정당제도, 다음에 공직선거제도, 선거제도를 정말로 침탈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헌법 유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께서는 공조하실 거라고 믿고요. 정의당은 뭐 당연할 거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국정조사 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하면 이건 나옵니다. 수사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정조사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국정조사하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이 많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3당의 공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내년 대선이 이제 뭐 내년 1년 7개월밖에 남지 그렇습니다. 않았기 때문에요. 이게 빨리 좀 수습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 정말 그 정통성에 시비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야권 공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말씀 들었는데요. 자주 나오시죠? 재밌네요. 이런 그 팩트에 접근할 수 있는 사건. 무서워요. 예? 저는 즐겁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무섭습니다. 왜 저를 무서워하세요? 저는 그냥 정말 오늘 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JTBC는 막 자주 나가시면서 4분 50초짜리였어요. 어떻게 1시간짜리 하고. 그래도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저희 그 애청자들께서 박범계 의원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주 나오셔서 이런 정책 설명,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 차분하고 진중한 설명, 흔들리지 않고요.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